연일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8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대개 못 들어가시고 계속 비상대기 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한동훈, 한덕수, 양한 커플에 의해서 2차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전시계엄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두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관련된 내용을 제일 처음으로 입수하셔서 고발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평소에 인터뷰 잘 안 하시는 정보위원이시라서 예, 제가 예전에 민정도 했고 당에서는 조직국장을 해서 예. 언론인들 잘 만나는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 약간 낯섭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워낙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네. 속보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짚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다행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기민하게 모여서 계엄 해제를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 어쩌면 지금 이 방송 할 수도 없고 그 수방사 근처 어디로 끌려가서 그랬어요. 예, 지금 조사받고 있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 주십시오.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11월 3일 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는데 네.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었어요. 12월 3일 날 그 시간에 예. 카트만두에서 네팔 문체부 장관하고 예. 회담을 진행 중에 예. 기사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에 진입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유튜브로 중계로 보고 네. 그리고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을 때 예. 그것을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속이 애가 녹아나는 심정이었어요. 그 당시 4명의 여야 의원들이 같이 있었는데 네네. 다 같은 심정이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국회가 열리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군이 먼저 들어 국회를 봉쇄하고 예.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예. 그리고 방첩사라든지 기타 기관에 구금할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카트만두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이틀에 한 번씩밖에 없는데 네. 과연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지 못하면 해외에서 어떻게 정치 활동을 네.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날을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저하고 전재수 문체위원장이 아니, 같이 갔고요. 야당 여당은 배현진 의원하고 진종호 최고위원이 같이 저희 문체위원이 뭐라고 있어서 하던가요? 그 배현진 진종호 의원은 그 두 분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비판적이든 비판적이었죠. 예. 네. 들어와서는 근데 결국 저희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오늘 여러분 보시듯이 이게 경향신문 내란죄 윤석열 탄핵투표 불참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지금 이분들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그렇죠. 분도. 예. 헌법기관이시기 때문에 예. 개인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두 분이 표결 참여 안 하셨지만 14일 날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중요한 포인트 다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이건 취재원에 관련돼서 제가 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군 관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 얘기를 처음에 들으셨다는 건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계엄이 실행이 되고 네. 나서 예. 이제 계엄이 무산됐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의 가장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네. 그날 11월 3일 날 12월 3일? 12월 3일 날 예. 12월 3일 날 예. 그 4일 날 새벽일 수 있겠습니다. 4일 날 새벽. 1시경에 벙커에 내려와서 예. 시간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예. 김용현 장관에게 예. 왜 국회의원서부터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병력이 부족합니다. 예. 라고 대답을 중과부족. 했고 예. 그 이유는 이제 언론에서 중과부족으로 표현했는데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병력이 필요하면 더 투입하면 되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면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자 12월 3일, 그러니까 12월 4일 자정 이후. 네. 그러니까 아마도 12월 4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하 벙커로 내려와서 그 김용현 장관을 만나서 이 계엄이 왜 해제되게 만든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들여야지. 예. 예.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나서 저항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서 저항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때 잡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됐던 것이잖아요. 예. 국회에 이미 190명의 의원들이 들어와 계셨고 예. 안정적으로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 화가 난 윤석열이 예. 벙커에 와서 김용현에게 질책을 하면서 너 내가 지시했는데 뭐 한 거야? 라는 얘기가 왔겠죠. 그랬더니 김용현이 병력이 부족해서요. 그랬더니 병력이 부족하면 더 투입해.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되기 전이겠죠. 예. 해제되면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계엄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윤석열의 마음은 필요하면 계엄 2차, 3차 더 하면 되는 거지.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잡아들여라. 아마 12월 4일 날 새벽 예. 이제 12시에서 1시 인근이었으라고 추산은 되는데 예. 이때 국회 상황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예. 김용현을 질책하고 그리고 내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네. 그 현장에서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입수했던 것은 원점 타격의 문제인데 예.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두 번의 오물풍선이 넘어왔는데 예. 그중에 저희 쪽에서 북쪽에 예. 아마 오물풍선 25일 인근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네. 김여정이 11월 26일 날 담화를 발표합니다. 예. 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그 뒤에 하루가 지나서 28일 날, 예. 28일 날 저쪽에서 오물풍선을 보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국방부 장관이 지하에 있는 예.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합참의장과 합참작전본부장에게 오물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경고 사격하고 원점 타격해라고 예.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요. 예. 합참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32번의 오물풍선이 넘어왔는데 안정된 대응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점 네. 타격 문제는 재고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김용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예.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갔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개념 없는 놈이네 네. 제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하나 다 짚어내.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긴급 체포가 가장 중요한 때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순간도 현직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서 인사도 하고 있어요. 예, 국정원 홍장원 1차장 빠진 자리에 새로 네. 예, 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시 30분에 박지원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할 텐데 네,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을 사임시켜가지고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즉각적인 체포,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한연대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권한도 없는 자들이 정말로 권력을 탈취해서 제2의 연성 쿠데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정 질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사임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서 헌정 질서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그것이 헌정 질서입니다. 헌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권한도 없는 여당의 대표 어떠한 권한도 없는 대표가 허수아비 총리를 데려다가 책임 총리제로 포장해서 이 연성화되어 있는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건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쿠데타입니다. 네, 이건 진짜 쿠데타다. 네. 예. 자,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11월 28일에 우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경고 사격 후에 원점 타격을 했다 하고 그러면 그 자체를 사실상 국지전이죠. 예, 네. 예, 포장을 해서 전시계엄을 낼 가능성 예.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그건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